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은퇴 후의 대인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은퇴 후에 많은 분들이 직장을 떠나면서 관계의 변화로 외로움을 느끼고 사람들과의 교류가 어려워진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 해결 방법을 찾아보고 어떻게 더 풍요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볼게요. 먼저 은퇴 후 대인관계의 변화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매일 출근하며 만나던 동료들, 함께 프로젝트를 하던 동료들과의 관계가 줄어들면서 생기는 빈 공간을 느끼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빈 공간을 어떻게 채우느냐입니다. 외롭다고 느끼기 전에 그 공간을 스스로 새롭게 채워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새로운 사회적 네트워크를 만들기입니다. 은퇴 후 가장 좋은 것은 새로운 취미를 찾아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배우고 싶었지만 바빠서 못했던 그림, 그리기, 사진 찍기 아니면 지역 사회에서 하는 봉사활동 등 다양한 활동이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활동을 시작하면 같은 관심사를 가진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함께 취미를 나누고 즐기며 자연스럽게 관계가 형성되는 거죠. 또한 온라인 커뮤니티와 플랫폼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 쉽게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페이스북 그룹이나 온라인 포럼에 참여하여 관심사를 공유하는 사람들과 교류해보세요. 또는 줌 같은 화상회의 플랫폼을 통해 가상의 독서 모임이나 취미 활동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온라인 네트워크는 물리적 거리와 상관없이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죠. 더불어 지역에서 열리는 취미 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지역 문화센터에서 열리는 다양한 워크숍이나 취미 클래스에 참여해보세요. 이러한 활동은 지역 사회에서 같은 관심사를 공유하는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이러한 모임은 단순히 사람을 만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창의력을 발휘하는 등 자신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 기존의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입니다. 직장 동료와의 관계가 은퇴 후에도 계속되고 있나요? 그렇지 않다면 먼저 연락을 해보세요. 커피 한잔 하자는 가벼운 제안으로 다시 관계를 이어가세요. 그리고 가족과도 더 많은 시간을 보내세요. 만약 손주가 있다면 손주들과의 시간이 특히 즐겁고 보람 있는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혜와 경험을 손주들과 나누는 것만큼 가치 있는 일은 없겠죠. 또한 과거 직장 동료들이나 지인들을 모아 정기적인 소규모 모임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근황을 나누거나 함께 새로운 경험을 해보는 모임을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정기적인 모임은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서로의 생일이나 특별한 날을 기억하고 축하해주는 것도 관계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작은 메시지나 선물은 상대방에게 큰 의미로 다가올 수 있고 이를 통해 관계는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커뮤니티에 적극 참여하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 지역 커뮤니티나 모임에 참여하며 새로운 인간관계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서 모임이나 산책 동호회 같은 곳에 나가서 사람들과 어울리는 건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새로운 사람들과의 교류는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줍니다. 특히 지역의 봉사단체에 가입해 활동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봉사는 단순히 다른 사람을 돕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봉사활동을 통해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지역복지관에서의 봉사활동, 노숙자를 돕는 단체에 참여하거나 환경보호활동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한편 전문가 역할을 활용하는 것도 매우 추천드려요. 여러분의 경력과 전문성을 살려 강의나 워크숍을 열어보는 건 어떨까요? 지역 도서관이나 문화센터에서 작은 강의를 열거나 후배들에게 멘토링을 제공하는 것도 사람들과 교류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매우 보람찬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새로운 취미와 도전을 통해 관계 형성하기입니다. 취미생활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을 넘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중요한 활동입니다. 예를 들어 댄스 클래스에 참여하거나 여행 클럽에 가입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몸을 움직이고 새로운 장소를 탐험하면서 같은 경험을 공유하는 사람들과 쉽게 친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여행은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소통하고 가까워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 다른 좋은 예는 요리교실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요리는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고 그 결과물을 나누는 과정에서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게 됩니다. 자신이 만든 음식을 서로 맛보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사회적 네트워크를 넓히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또한 글쓰기 모임이나 창작 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고 이를 공유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창작 활동은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5번째로 마음 건강을 돌보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대인관계가 힘들다고 느껴질 때 가장 먼저 돌봐야 할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여러분이 행복하고 건강해야 다른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찾기 위해 명상을 하거나 가벼운 운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해 보세요. 또한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산책을 하는 등 소소한 일상에서 행복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조금 더 나아가 감사일기를 작성해 보세요. 오늘 누구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어떤 활동이 즐거웠는지 감사한 일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스스로의 감정을 더 잘 이해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더 많이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감사를 표현하는 습관을 통해 더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게 되고 이는 자연스럽게 더 나은 인간관계로 이어질 것입니다. 심리 상담이나 지원 그룹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때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같은 경험을 공유하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큰 위로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룹에서는 자신이 겪고 있는 감정이나 고민을 나누고 서로 지지하는 과정을 통해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6번째로 봉사활동에 참여하기입니다. 봉사활동은 사회에 기여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예를 들어 지역 복지관에서의 활동, 유기동물 보호소에서의 봉사 등은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또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과정에서 큰 보람과 만족감을 느끼게 되고 이는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또한 교육 관련 봉사나 환경보호 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봉사활동에 참여해 보세요. 예를 들어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거나 지역 공원의 청소활동에 참여하는 등 봉사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의 유대감을 형성하는 동시에 지역 사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이나 비영리 단체에서의 자원봉사도 추천합니다.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면서 같은 비전을 가진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깊이 있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여러분의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더 큰 의미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7번째로 짧게 일할 수 있는 소일거리 찾기도 대인관계를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짧게 일할 수 있는 일자리는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예를 들어 지역 상점에서 파트타임 일을 하거나 자신이 가진 기술을 활용해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 새로운 동료들과 소통하고 일상의 리듬을 유지하며 더욱 풍요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끊임없는 배움의 자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은퇴 후에도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삶의 활력을 더해줍니다. 예를 들어 지역 대학에서 제공하는 무료 강좌나 온라인 강의를 통해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은 어떨까요? 외국어를 배우거나 컴퓨터 기술을 익히는 것도 좋습니다. 이러한 배움의 과정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또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공예나 미술 강좌에 참여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러한 창의적인 활동은 단순히 기술을 배우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함께 작품을 만들고 공유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사람들과의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역사나 철학 같은 인문학 강의를 들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러한 강의는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을 넘어 삶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얻고 이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면서 더 깊은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강의에서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 새로운 시각을 얻는 기회도 제공됩니다. 은퇴 후의 대인관계는 여러분의 삶에 새롭게 찾아오는 변화 중 하나입니다. 때로는 외롭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새로운 기회를 찾아 나서면서 충분히 행복한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오늘 드린 조언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고 있는 노력이나 대인관계에 대한 고민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